안녕하세요. 토스파이크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해도 어느덧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2022년 V리그 전망에 대해 우리 취재기자 3인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리그 전반기도 한번 살짝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전반기는 남자분은 좀 역대급 순위 경쟁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좀 여자분은 우리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의 조금 압도적인 좀 질주와 조금 어떻게 보면 양극화된 현상이 좀 지속된 전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여자부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현대건설이 12연승이 끊겼죠. 끊겼지만 이제 그 1패를 당한 후에 다시 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어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또 추가하면서 이제 50점을 돌파한 유일한 여자팀이 됐고요. 물론 올해 여자팀이 7개 팀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 시즌이나 6개 팀으로 이제 여자부가 이루어졌을 때 3라운드가 지났을 때 승점대는 거의 30점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현대건설이 51점을 기록하면서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도로공사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도로공사가 지금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10연승으로 이제 구단 이제 연승 기록을 달성하게 되고요. GS 칼텍스와 이제 KGC 임상공사가 이제 이렇게 2파전으로 이제 치닫는 양상을 이루고 있고, IBK 기업은행과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하위권에서 이제 다툼을 하고 있고, 흥국생명이 지금 연승으로 이제 기세가 올라온 추세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부터 진행되었던 남자부의 순위 경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로 돌아온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에서는 김규민 선수가 군 전역에 이후 부상까지 복귀를 하면서 대한항공 중앙에서 조금 더 좋은 팀이 보태주고 있고요. KB손해보험의 정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든든한 후방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KB손해보험 역시 12년 만에 6연승 타이라는 또 진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에서는 정광인이 돌아옴과 동시에 주장직을 맡게 되었고, 직전 경기에서 OK 골든글러브가 복귀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을 토대로 이제 현대캐피탈의 반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라운드까지 최하위에 머물고 있던 우리카드가 4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의 트레이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후반기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KB손해보험을 뽑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순위도 순항을 하고 있고 케이타 선수의 화력이 정말 좀 뛰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케이타 혼자만으로는 이 지금의 순위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스파이크 마감 직전에 우리 한성정 선수가 새로 합류를 했거든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사실 홍상혁 선수도 물론, 그리고 정동근 선수나 우리 황도현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줬지만 우리 김정호 선수의 그 짝꿍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기에는 살짝의 2%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한성준 선수가 주전 경험도 있고 지난 시즌을 통해 가지고 기량이 만개했다는 조금 보였거든요. 올 시즌 물론 좀 기복 있는 활약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출전 기회와 자신감만 후인정 감독님이 좀 부여를 해준다면 충분히 KB손해보험이 이 본배구, 지난 시즌 10년 만에 이뤘던 본배구를 넘어서 또 한 번에 좀 높은 위치도 한 번 더 조심스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얘기를 덧붙이자면, 제가 그 트레이드 직후에 이제 한성정 선수랑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정팀 우리카드를 떠나게 된 건 본인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올 시즌 그만큼 기회가 적었고, 송희채 선수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KB손해보험에 가서 이제 김정우와 대각을 이루면서 좀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갈지가 조금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현대캐피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광희 선수가 합류를 했잖아요. 이게 첫 경기부터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이제 감각이 계속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후반기에 펠리페 선수도 오니까 이게 좀 공격에서는 펠리페 선수가, 근데 후방이나 그 수비에서는 정광희 선수가 해주는 몫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이제 본배구의 키를 쥐고 있는 팀이지 않을까. 저는 우리카드를 꼽았는데요. 사실 우리카드는 시즌 초반에 우승 후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지 않아서 모두가 좀 당황을 했었잖아요. 근데 3라운드에 이르러서 4연승까지 하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라운드 당시 최하위에 머물던 시절에
디그가 정말 안 되던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2라운드에 디그 실패가 81개였다면은 3라운드 4연승을 할 때는 59개로 대폭 줄여면서 상대 공격 이후에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나경복 선수가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옛날에 별명이 나기복이었을 정도로 좀 기복이 심했던 선수인데 2라운드 때도 본인 혼자서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었고 3라운드 때는 61%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카드는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렉스 선수가 또 이제 최근 경기를 보면 뭐 그 전까지는 뭐 공격 효율이 떨어졌다고 해서는 신영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곤 했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의 알렉스 같은 모습을 좀 찾는 듯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본인 말로는 뭐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세계 선수권이었나? 세계 선수, 유럽 선수권. 유럽 선수권 갔다 오고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회복 중인 상태다. 자기 컨디션은 아직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후반기에는 좀 우리 카드의 상승세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원 선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 여자부는 이 순위가를 팀으로는 저는 이 팀이 물론 본 배구 가능성은 솔직히 좀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좀 뽑은 팀이 있는데 좀 흥국생명인데요. 이제 최근에 KGC 인삼공사를 한번 잡았어요. 12월 21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3대0 완승을 하긴 했지만 그때 물론 상대 주전 세터도 빠져 있고 그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순위팀을 잡았다는 것은 분명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물론 박민희 감독님께서 그런 기쁜 내색을 많이 표현은 안 하시지만 어찌됐든 선수들은 분명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캣벨 선수가 정말 좀 많은 공격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성공률은 저조하지만 이 클러치에서나 좀 팀이 필요할 때 좀 한 방을 책임져주는 그 능력이 있고요. 이 김채연 선수와 이주하 선수가 이루는 이 중앙 라인이 사실은 좀 현대건설, 이다현, 양효진 물론 그 선수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좀 매 경기 조금 항상 두 자릿수 득점들을 합작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공이나 블로킹에서도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짐작을 해봤을 때 이 김미연 선수 짝꿍인 이 정인주 선수나 최윤희 선수 그리고 박현주 선수나 김다은 선수가 조금씩 자기의 몫을 조금씩만 해준다면 흥국생명이 충분히 이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팀들을 충분히 좀 견제해주고 충분히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팀으로 후반기를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캣벨 선수가 또 득점 1위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 책임감도 엄청 크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뭐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되게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마인드가 네. 뛰어나죠. 네. 프로 마인드가. 프로 마인드가. 저는 흥국생명 저도 뽑았지만은 또 이 팀을 전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새롭게 IBK 기업은행이 김호철 감독님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직 산타나가 팀에 좀 많이 녹아들지는 못했지만은 김희진이라는 국가대표 아포짓이 그 자리를 좀 대신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희진이 나간 미드블로커 자리에는 최정민이 좀 대신을 하면서 점점 합이 맞아지고 있고 아직은 승수는 없지만은 그게 조금 더 보여지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뭔가 코트 안에서 하나로 뭉치고 좀 해보자라는 의지가 점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김호철 감독님도 좀 빨리 팀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더 산타나가 기량도 올라오고 팀이 이전과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IBK 기업은행도 조금 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IBK가 3경기를 치렀잖아요. 상대팀한테 뭐 물어봤어요. 뭐 어떻더냐 1, 2라운드랑 좀 다르더냐라고 물어보니까 확실히 그 공격 패턴 플레이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이 공격 코스를 어떻게 짚고 뭐 어떻게 공격을 쳐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였죠. 어제 현대건설 경기를 하는데 이제 강성현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분석하지 못했던 코스로 이제 공격이 오니까 선수들이 초반에 당황했다라고 하시는 걸 듣고 저도 경기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 확실히 세터 출신의 감독님이라서 그런지 리시브만 안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하겠다고 이제 경기 전에도 언지를 주셨는데 그게 경기에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면 IBK 기업은행도 계속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김호철 감독 체제 하에 이제 계속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러지 않을까.
저는 인삼공사를 뽑았는데 지금 주전 세터가 이탈을 했잖아요. 이제 하유린 선수가 첫 경기는 물론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완패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 경기였던 GS 칼텍스전에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선수 본인이 이제 한 달 동안 본인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고 이영택 감독님이 경기 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견뎌줘서 고맙다고 울컥했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새로운 세터가 합류를 했잖아요 팀에. 이제 김혜영 선수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합도 맞춰봐야 하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하유림 선수가 흔들릴 때 뭐 잠깐 휴식 차원에서 빼줄 때 이제 들어가서 해주는 역할도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삼공사도 이제 본배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후반기에 들어간 만큼 또 신인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작년 시즌과는 다르게 작년 시즌에는 박경민, 김선호라는 좀 강한 두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진 남자부였다면은 올해는 그렇게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여자부는 좀 거의 3파전, 2파전에 가까운 또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또 작년과는 좀 상반된 양상이더라고요. 좀 정원 기자님은 좀 누가 받을지 좀 예상이 가실까요? 저는 우리카드 리베로 김영준 선수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이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이 아니고 2라운드 출신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상욱 선수랑 좀 리베로 라인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 디귿시에 좀 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보여지는 수치만으로는 사실 우리 김영준 선수의 이 능력이나 어떻게 뭐 가치를 좀 평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나 좀 우리가 김영준 선수도 눈여겨보고 있는 게 김영준 선수가 좀 경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투지나 조금 활동량, 파이팅이 조금 좀 좋게 보여지고요. 신영철 감독님께서도 이 김영준 선수의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원 선수를 대신해서 김영준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리베로 선수가 좀 신인왕을 받기가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거의 오재성 선수를 제외하면은 지난 시즌에도 박경민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이 임팩트가 김선호 선수가 조금 더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신인왕 경쟁에서 밀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일 수 있는 게 김영준 선수에게 이 OK금융그룹 우리 박승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뚜렷한 지금 경쟁자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 홍동성 선수나 그 외 1라운더 출신 선수들은 조금 좀 출전 시간에 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영준 선수가 지금처럼 이상욱 선수와 리베로 라인의 책임을 지고 꾸준히 좀 코트 위에서의 투지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김영준 선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아까 얘기하셨던 박승수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레오 선수가 이제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이제 리시브에 대한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이제 그렇게 리시브 강화를 위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도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또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가 뭐 4주에서 6주 정도의 이제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국내 선수들만 꾸려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재성 선수랑 차지현 선수가 공격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박성수 선수가 투입돼서 이제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내 선수들로 이제 라인업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박승수 선수가 뭐 리시브는 물론 공격에서 또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뭐 1, 2라운드 때 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후반기에 나오면 이제 신인왕에도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또 OK금융그룹에서 신인왕을 타게 되면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구단 최초. 그래서 거기에 뭐 이름을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오 선수가 빠졌을 때 박승훈 선수가 좀 어느 정도의 이 기록에서 조금 더 쌓아간다면 좀 김영준 선수랑 조금 신인왕 경쟁 구도도 조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승수 선수를 꼽았는데 이제 레오가 빠지다 보니까는 석진욱 감독도 조금 더 빠른 배구를 시도를 하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빠른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리시브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승수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인데 이 선수가 신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리시브 점유율을 15%를 넘기면서 순위권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치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상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남자부와는 반대로 여자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후보들이 조금 있는데 갈수록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윤정 선수도 있고 우리 페퍼저축은행의 박은서 선수 그리고 흥국생명의 정윤주 선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이들이 조금 이 선수를 조금 신인왕 후보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좀 도로공사 이윤정 선수인데 선발 출전 이후로
도로공사가 지금 9전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9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윤정 선수가 사실은 이제 실업에서 오다 보니까 약 그 경기에서의 간절함이 정말 코트 위에서 잘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볼 끝에 이 공격수에게 주는 이 볼 끝의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분배를 하려는 그 노력도 보이고 있고, 사실 이고은 선수도 물론 노력을 했는데 이고은 선수는 좀 중앙 활용 이게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윤정 선수는 좀 뭐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의 다양하게 배구를 조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코트 위에서의 지금 도로공사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정인주 선수도 그렇고 박은서 선수도 그렇지만 살짝 이거 신인왕은 팀 성적도 사실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팀 성적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이 두 선수도 이윤정 선수와 함께 좀 신인왕 후보로 계속해서 좀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요즘 되게 주목받는 선수잖아요. 뭐 중고 신인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 김동미 감독님이 이제 이윤정 선수를 보면 똑 부러지게 잘한다. 똑 부러지는 그런 걸 되게 좀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연습 때도 이렇게 실전처럼 하냐 물어보니까 연습 때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실전파인 것 선수라서. 같다. 어떻게 보면 선수는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윤정 선수가 유력하지 않나. 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코트 안에서 가장 많은 볼을 터치하고, 근데 세터라는 입장이 부담감을 크게 안고 있는 포지션인데 좀 경기를 뛰면 뛸수록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감소되고 있는 게 사라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명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박은서 선수가 그 지난 크리스마스 때 했던 흥국생명전에서 경기를 보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게 키가 막 크진 않은데 상대 블로커가 오기 전에 이제 빠르게 떠서 때려버리는, 이제 그래서 박미 감독도 뭐 블로킹 타이밍에 대해서 엄청 말을 많이 하시던데, 이제 박은서 선수가 그날 최다 득점을 올렸죠. 18점을 올렸죠. 네. 계속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런 임팩트를 뭐 다른 팀 상대로도 보여준다면 신인왕 경쟁에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궁금해지는. 페퍼 저축은행이 조금 후반기에는 이 승리도 좀 몇 번 거두고, 박은서 선수가 우리 수훈 선수 MVP도 좀 몇 번씩 한다면 좀 팬들에게도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좀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경기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3세트 때 이제 박은서 선수랑 정윤주 선수가 같이 나란히 코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서브를 때리고 받고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선수의 좀 경쟁이 앞으로도 좀 쭉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경기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28일이 이제 3라운드 여자부 남자부가 다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제 V리그도 중반을 넘어섰죠. 시간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남자부나 여자부나 재밌는 경기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순위 경쟁을 펼쳐가고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뭐 배알못이 돼서 반대로 흘러갈지, 이거는 지금까지 거의 배알못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스파이크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